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한쪽에서는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지정학적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모든 걸 다 뒤엎을 것 같은 AI 혁명에 대한 기대감이 막 시장을 끌어올리고 이 두 힘이 정말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마치 자동차에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장에서는 단기적인 뉴스 하나하나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장기적인 신호가 뭔지 가려내는 것, 거기서 실력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헤드라인들이 정말 그랬잖아요. 이제 좀 괜찮아지나? 휴전하나 보다 싶으면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터져 나오고요. 정말 혼동 그 자체였죠. 우리가 지금 항해하고 있는 이 시장의 폭풍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봐야겠죠? 우선 이 지정학적 폭풍 대체 정체가 뭔지 한번 제대로 해보고요. 그리고 그 거친 파도 밑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AI 엔진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래서 우린 뭘 해야 하는가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한번 짜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제의 변화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아예 시장의 게임 규칙,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높은 변동성인데 그 한가운데에 중동 분쟁과 유가 충격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와,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었죠? 분쟁이 딱 터지면서 유가가 115달러까지 그냥 수직으로 솟구쳤다가 갑자기 파키스탄에서 휴전안을 내놨다는 소식에 보세요. 그냥 15%가 하루아침에 폭락해버립니다. 98달러 아래로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휙 하고 반등해버렸습니다. 정말 에너지 시장 전체를 뒤흔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연속이었죠. 그러니까 한바탕 난리를 치고 좀 내려왔다고는 해도 유가는 여전히 과거 평균인 75달러에 비하면 한참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단순히 기름값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한국은행, 우리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2.50%.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수치입니다. 일단은 멈췄죠. 그런데 그냥 멈춘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유가 충격이 계속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움직여야 할 수도 있다. 이건 사실상 다음에 올릴 수도 있다는 신호를 살짝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시장의 겉모습, 그러니까 거친 폭풍우였어요.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장기 성장 엔진, 바로 AI 슈퍼사이클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숫자 한번 보시죠. 54조 원.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삼성전자의 단 한 분기, 1분기 예상 영업이익입니다. 와, 진짜 이건 좀 비현실적인 숫자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18년 우리가 기억하는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정점이었던 해 있죠? 그때 1년 내내 벌어들인 돈이 59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단 3개월, 한 분기 만에 거의 다 벌어들일 거라는 겁니다. 작년 한 해 통틀어 10조 원 벌었던 걸 생각하면 이건 그냥 차원이 다른 얘기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바로 AI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에이전틱 AI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AI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비서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잡한 일까지 알아서 처리하는 자율적인 대리인, 즉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성능이 좀 좋아지는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아예 차원의 다른 컴퓨팅 혁명이고 이건 결국 고성능 메모리 칩에 대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 사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클로드 같은 에이전틱 AI가 등장하고 이게 메모리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니까 HBM이나 DDR5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요. 그 최종 수혜를 누가 보겠습니까?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스란히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SK하이닉스도 1분기 이익이 38조 5천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와, 그럼 이 두 회사만 합쳐도 한 분기에 거의 100조 원을 버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시장의 파급 효과. 보세요. 한쪽에서는 전쟁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AI 펀더멘털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이 엄청난 힘의 충돌이 시장 전체에 아주 기이하고 강력한 파급 효과, 일종의 잔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둘로 쪼개진 거죠. 한쪽에서는 이제 휴전하나 보다 하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건설주 같은 게 막 20%씩 급등합니다. 왜냐? 중동에서 재건 사업하면 우리가 수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죠. 해운주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단기 뉴스랑 상관없이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아주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방산주들은 휴전 소식에 폭락했고요.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민낯, 전형적인 분열된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섹션.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분석만 하고 있을 순 없겠죠. 결국 행동으로 옮겨야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 실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했는지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가 시작될 때 보시는 것처럼 주식 비중을 거의 100% 가까이 채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시장이 빠질 때 그대로 다 맞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빵을 한 겁니다. 왜 그랬냐? 단기적인 공포보다는 장기적인 AI라는 신호에 대한 확신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휴전 소식 하나에 시장이 하루 만에 막 7% 가까이 미친 듯이 급등했을 때 저는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현금 비중을 10%까지 늘렸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시장을 비관적으로 봐서 판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언제 또 좋은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탄, 즉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연성을 확보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실행 계획이죠.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답을 드려야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확률에 기반한 구체적인 전략의 틀을 한번 같이 짜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를 내다보고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분쟁도 가라앉고 AI 실적도 계속 잘 나오는 강세장 시나리오, 확률은 한 40% 봅니다. 반대로 분쟁이 확 커지고 유가가 $120를 넘어버리는 최악의 약세장 시나리오도 한 10% 정도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50%짜리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지정학적 긴장은 계속되면서 시장이 출렁거리지만 강력한 AI 펀더멘털이 바닥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 시나리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 트리거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구체적인 행동 규칙, 규전 수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비중은 한 35% 정도로 가져가되 만약에 코스피가 6천을 뚫고 안착하는 강세장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아껴뒀던 현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반대로 WTI 유가가 3일 연속 $120 위에서 마감하는 약세장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기계적으로 반도체 비중을 10% 줄이고 현금을 더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개별 종목은 무조건 15% 손절 원칙을 지켜서 리스크를 관리하고요.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훈련이죠. 결국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렇게 잘 짜인 대응 전략, 이 프레임워크만이 혼돈 속에서 우리 계좌를 지켜줄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보면서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포와 탐욕 사이를 오가는 게 정말 한순간이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전략은 다음번 시장의 시험대가 닥쳤을 때 과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이번 주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